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알트코인 투자, 어떤 트렌드가 있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최근에 유독 우리나라 5대 거래소에서 이제 뭐 특정 이제 알트코인들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심지어 예전 대비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상패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코인원 같은 경우 뭐 업비트 비썸 할 것 없이 처음에 이렇게 좀 유의 종목 지정, 그러니까 유의 종목을 지정했다고 바로 상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단 그 기간을 주고 그쪽이 이제 연락이 와서 뭔가 피드백,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이것을 뭐 상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뭐 연락도 없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개선점이 없다, 그러면 상패를 과감하게 지금 이제 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명확성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크립토 자산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코스닥에서도 어떤 그 우리나라 특정 기준 이하면 이제 상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썸에서도 뭐 업비트에서도 이제 땡땡 코인, 사실 뭐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상패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극소수의 선별된 코인들이 아니라면 이전 최고점을 못 갈 것이라 제가 적어놨는데, 최고점은 당연히 못 가고요. 사실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부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코인 개수가 뭐 4천만 개인가 5천만 개가 정확한 개수도 이제 파악이 어려울 만큼 많거든요. 반면에 최근 한 달 동안 고래 주소들이 비트코인을 몇 개를 샀습니까? 무려 27만 개를 샀습니다. 정말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눈에는 사실 잘 안 보이지만 데이터를, 그러니까 크립토 퀀트 같은 데서 저건 이제 실제 데이터거든요.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지금 실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면에서 다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뭐 K자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웬만하면 4대 천왕,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디폴트로 일단 가져가셔야 돼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비트만. 그러니까 비트도 사기다 그러면 사실 코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단 4대 천왕 외에 저도 다른 코인 들고 있거든요. 그 4대 천왕 외에 다른 걸 하시려면 엄청난 지식과 전혀 끄떡도 안 하는 확신을 당연히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코인을 사실 수 있는, 저는 비로소 자격이 생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예탁 결제원이라고 있습니다. 예탁 결제원이 뭐 하는 데냐면, 미국에 있는 주식, 뭐 미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도 사학개미가 있고 전 세계에서 뭐 ETF다 뭐다, 미국에 있는 모든 증권을 전 세계에서 주문을 넣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산다고 해서 바로 뭐 결제가 되고 정산이 되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뒷단에서 그 모든 증권에 대한 금융 사후 거래를 해주는 곳이 예탁 결제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결제하고 정산하고 청산하고, 이게 보통은 며칠이 걸렸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도 주식하고 뭐 팔았는데 뭐 며칠 있다가 대금 받고, 저기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증권을 사거든요. 그곳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뭐 캔톤 네트워크라고 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금 뭐 한다고요? 자산을, 전 세계 모든 증권, 자산, 상품을 다 어디 위에다 올려버린다고요? 그 블록체인 온체인 위에다 올린다. 이게 자산 토큰화입니다. 하루 평균 DTCC, 이 예탁 결제원에서 무려 우리 돈으로 하면 이 경이 넘어가요. 하루 평균 그 청산하고 거래하는, 뒷단에서 정산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대, 그러니까 금융 거래 시스템, 증권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캔톤 네트워크는 당연히 이제 구축을 지금 이미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캔톤 네트워크는 금융기관 전용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장점,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실은 다 갖다가 그래서 좀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면서 결제 정산을 정말 그 비용이나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캔톤 네트워크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뭐 업비트에도 지금 상장이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뭐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 뭐 무조건 사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캔톤 네트워크 외에도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허가형, 허가는 프라이빗 체인, 비허가형, 여기는 이제 퍼블릭 체인. 그러니까 지금 블록체인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멀티 체인을 지원할 것이다. 누가? DTCC가 뭐 하는데? 전 세계 모든 토큰화된 자산을 결제 정산 청산하는데. 이거 지금 이게 다 실화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잠재적으로 관련된 코인 과거에 특허를 냈고요. 이미 특허를 냈습니다. DTCC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실험을 할 때 썼던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XRP 그리고 스텔라를 디지털 유동성 토큰이라고 특허장에다가 코인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생태계 확장에 이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DTCC 입장에서는 체인 불가지로, 그러니까 특정 체인 하나만 밀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캔톤 네트워크는 자기들끼리 이제 내부 결제하고 정산하는데 당연히 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외부랑 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난 이더리움만 쓸 거야.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쓰긴 쓰는데 너무나 퍼블릭하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락날락하면 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 크다고 해서 저기 막 그냥 외부 길 걸어다니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막 들락날락 할 수는 없거든요. 이 금융은 프라이버시가 엄청 중요해요. 폐쇄형, 통제 가능해야 합니다. 요런 블록체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DTCC를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그대로 갖다 쓰기는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쓰기는 어렵고 외부에 이더리움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으로 다 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더리움 계열을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DTCC에서 자체 체인을 만들었는데 기업용 블록체인인데 이더리움과 당연히 아주 쉽게 호환이 되는 하이퍼레저 배수라고 하는 걸 써요. 이거 이제 이더리움을 프라이빗화 시킨 거예요. 규제 준수, 그러니까 뭐 규제, 뭡니까? 고객 누군지, 그 다음 자금 세탁 기능을 집어넣은 이더리움 레이어 2 또는 허가형, 프라이빗화한 서브넷 형태 조금 편집을 한 거예요. 이더리움을. 그거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을 드렸던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호환을 위해서 이더리움 관련 기능을 좀 변형해서 이제 쓴다는 얘기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한 것은 XRP, 레저, 퍼블릭 체인이죠. 그 다음 스텔라, XLM이라고 알려져 있죠. 과거 실험과 디지털 유동성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돼 온 자산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저렇게 큰 그 금융, 그것도 미국에서 전 세계 금융 거래를 하는데 뒷단에서 우리가 이 코인, 이 망을 쓰겠다. 이게 상패가 될까요? 이게 쉽게 없어질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DTCC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경 간 결제,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 퍼블릭 체인 후보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다. 유동성 허브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 특허장, 지금 특허 번호도 지금 나와 있죠. XRP랑 XLM, 스텔라랑 XRP, 리플, 코인 얘를 디지털 유동성 토큰으로 떡하니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쉽게 얘기 드려볼게요. 캔톤 있죠. 캔톤도 망이 있고 캔톤 토큰 둘 다 있어요. 얘는 금융기관 전용, 그러니까 기관 전용 프라이빗 도로 뭐냐면 그러니까 뭐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랑 뭐 BNP 파리바랑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금융기관들끼리 왔다 갔다 할 때 뭐 쓴다고요? 캔톤 네트워크 그거 금융망을 쓰고 그 외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고 저기 뭐 영국이다, 뭐 한국이다, 필리핀이다,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 아닌 뭐 물류회사다, 뭐 이제 아니면 뭐 삼성전자다, 뭐 현대자동차다, 금융거래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쓴다고요? XRP랑 스텔라를 지금 콕 찍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쓴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망이 전 세계를 이제 뒤덮겠죠. 근데 다 쓴다고 해도 중점적으로 쓸 것은 제가 보니까 몇 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 쓰긴 쓸 거예요. 하이퍼레저 배수 아까 얘기 드렸죠. 이더리움을 프라이빗화 시켜서 다 막 그 오피스 우리 지금 회사 사무실에 그냥 길 가던 아저씨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인만 들어와서 프라이버시는 지키는 금융 거래를 이더리움 기술 호환될 수 있게 저것도 씁니다. 하이퍼레저 배수도 써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더리움 계열이랑 얘기 드린 XRP랑 스텔라만 쓰냐? 아니요. 다른 것도 지금 여기 포함해서 곧 있으면 이제 이거 발표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체인도 쓸 겁니다. 그 중에 이더리움 레이어 2 여기 조금 이것도 변형이 될 수 있는 규제 준수 기능이 있는 레이어 2 폴리곤 또는 아발란체 등등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알트코인을 잘 모르면 비트만 하시면 제일 좋은데 사실 제일 좋은데 굳이 이제 알트코인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월스트리트나 주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지금 DTCC나 어떤 그 정말 큰 손들이 선택을 한 코인만 일단 후보지에 올려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4대 천왕 중에 XRP는 있죠. 그리고 스텔라가 언급이 됐었고 아발란체도 나왔고 폴리곤도 나왔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부등호를 한 거는 시가총액 순서예요. XRP가 시총이 제일 크죠. 그 다음 스텔라, 아발란체, 폴리곤 요런 순서로 저는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죠. 저는 4대 천왕이 이제 당연히 개수가 가장 큰 실력이긴 합니다. 근데요. 뭐 이제 우리의 그 금융 자본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4대 천왕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도 엄청난 실력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코인 올린 그냥 100%, 뭐 90% 해놓으시면 그거는 쉽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뭐 가능성, 잠재력 이런 거 통하는 시대가 저는 점점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는 건 이제부터 거의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DTCC 제가 예를 드렸다면 이번에 뭐 제가 블랙락 피델리티 예를 들어볼까요? 블랙락 피델리티에서 ETF로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코인 혹시 뭔지 아십니까? 블랙락은 비트와 이더만 팝니다. 피델리티는 비트, 이더의 솔라나까지는 ETF 지금 승인돼서 팔고 있어요. 요 세 개입니다. 블랙락은 모르겠어요. 근데 피델리티는 XRP와 헤데라 ETF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뭐 아마 되긴 되겠죠. 최소한 신청은 해야 우리가 후보지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더딥을 하신다면 4대 천왕 위주로 뭐 좀 이렇게 물을 주면서 개수를 늘리는 뭐 그런 기간이 제가 볼 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4대 천왕 뭐에 난 도지코인 있는데 뭐 시바이누 있는데 아니면 에이다 있는데 스텔라도 있고 난 헤데라도 있는데 사람마다 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런 게 있으면요. 확고한 깡이 있어야 돼요. 깡이 뭐냐면 제가 그냥 반토막이 났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2배로 더 살 수 있는 깡이 있어야 돼요. 3토막이 났다 그러면 3배 난 묻고 더 갈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어느 순간 이제 뭐 마이너스 막 50%, 70%, 80% 되면 손을 놓은 코인들 이제 믿음이 좀 안 가는 거겠죠. 믿음 있는 메이저 위주로 지금 여전히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 않거든요. 전 그랬으면 좋겠다. 뉴스 몇 가지만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업무 추진비를 줄 때 블록체인 기반, 그러니까 신용카드 이제 뭐 법인카드가 아니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 지금 예금 토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나라 재경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금,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데 두 번째 시도다. 첫 번째 시도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기업에 이제 그 국고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줬었죠. 점점 이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신현송 그 이제 한국은행 총재 나중에 이제 새로 오면 더 많아질 거예요. 아주 많아질 겁니다. 예금 토큰이요.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그 CBDC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를 담보로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찍어낸 그게 이제 예금 토큰입니다. 담보가
한국은행 CBDC 이게 다 이제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이거 펼쳐 볼 수 있는 겁니다. CBDC도 도매 CBDC가 있고 소매 CBDC가 있어요. 근데 소매 CBDC는 반감이 엄청나게 커요. 내가 어디에서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고 누굴 만났는지 정부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 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실은 뭐 2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죠. 도매용부터 아마 활성화될 거고 그것도 국고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이 될 확률이 높다.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이거 한번 그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거 블록체인 위에다 얹어서 하면 통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한국만 예금 토큰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낸 CBDC 위에 그거 담보로 지금 예금 토큰 브라질도 하고요. 싱가포르도 하고 독일도 하고 그다음 BIS에서 막 아고라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유별난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이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 하고 있고요. 광범위하게 일반인 대상으로까지 테스트를 열심히 가장 빠르게 선구자로서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한국이 약간 뭐 테스트베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CBDC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감을 도매용, 그러니까 직접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 지원금, 뭐 돈 준다는데 그 싫어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런 느낌으로 그 반감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금 뭐 현재 상황을 그냥 얘기를 드려 본 거고요. 6월 3일에 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빗썸, 뭐 비트코인 5지급 사태, 그 이후에 지금 요 입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 2단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조금 지연된 건 그렇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진 것은 좋은 일이 맞아요. 한국도 뭐 미국만 명확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국가별로 그 클래리티한 명확한 그 이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만 요 기본법이 이제 하반기로 미뤄졌다. 입법할 때요. 당연히 뭐가 여기에 같이 고려가 될까요? 코인 과세. 요거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세를 하냐 마냐 이 논란이 보니까 엄청 커질 게 전 뻔히 보입니다. 그러겠죠. 금투세. 지금 또 이제 뭐 국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금투세를 아직까지는 없앤다고 했는데 계속 그 형평성. 그러니까 뭐 주식은 그 세금 안 내는데 코인만 세금 내야 돼? 이러면 이해관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금투세와 형평성 이거 좀 보셔야 되고요. 금투세 글쎄요. 네. 그다음에 코인 뭐 세금을 낸다고 해도 이게 지금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공제 한도도 너무 낮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제가 볼 때 하반기가 되면 저는 국장을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저기 뭐 반도체 사이클 뭐 뭘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그럼 국장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면 글쎄요. 아마 더 이 세금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주요 그 지표들 좀 차트로 보여드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요. 지금 생각보다가 아니죠. 최근 7,000포인트를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유가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전쟁 다 끝났어.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할 거야.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융회사나 뭐 AI 소프트웨어 생각보다 실적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최근에 올타임 하이 최고점을 깼습니다. 한 2달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금 가격도 정말 쉴 새 없이 왔다가 지금 좀 쉬고 있죠. 최고 1온스당 대략 한 5,500달러 최고점 찍고 4,1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25% 빠졌다가 최근에 약간 바운스가 됐어요. 그래서 4,820달러 정도 금이 뭐 이제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금은 여기서 그러면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다음 달 의미가 전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올바른 질문이 이거 같아요. 앞으로 금이
비트코인 정말 뭐 엄청나게 크게 앞질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까요? 저는 뭐 금이 뭐 당분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비트는 굉장히 많이 실은 조정을 받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6개월, 한 1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반대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비트코인이 많이 치고 나가고 금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뭐 오늘 내일 하시면 저는 코인이 뭐 코인뿐만 아니고 투자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 지금 뭐 한 16년, 17년 됐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요. 저는 2023년을 기반으로 이제 큰 3파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 2, 3, 4, 5에서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이 정도 조정은 보십시오. 이 길게 봤을 때 23년부터 지금 3년을 내리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제가 볼 때 당연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앞으로 저는 오를 것 같아요. 이제 3의 1, 3의 2, 3의 3파가 실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봤을 때입니다. 뭐 당장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오른다. 그건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대략 2달 반 이상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월부터 계속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를 것이냐? 이제 비트코인은요. 그 무슨 우리 코인 하는 코이너들만의 자산이 아니고 이제 매크로 자산이 이미 됐습니다. 전 나중에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 그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보안급 자산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매크로 자산이라 하면 전쟁이 끝나야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에 가장 크게 반응할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법, 그 클래리티 명확해져야죠. 이거 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서명은 좀 뒤에 할지언정 타협안이 나와서 이게 이제 되겠다 싶으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의장 이제 뭐 다음 주에 청문회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 지금 뭐 청문회도 인사청문회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캇 베센트 그 친구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거 느끼셔야 돼요. 지금 오기도 전에 그렇죠? 이 선거를 앞두고 있고 뭐 감세다 나오고 있죠. 아마 나쁘진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한 달, 두 달, 뭐 이제 뭐 또 휴전이 막 갑자기 뭐 2달, 뭐 3달, 뭐 그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제 비비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저는 더 크게 오를 수,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하나 차트 보시면 좋은 게요. 이제 금 대비한 비트코인의 비율, 가격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게 쉽게 말하면 금 대비 비트코인의 비율이 저평가, 금이 저평가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2018년 19년 초, 20년도 3월달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22년 말,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 비율이 지금 이렇게 낮으면요. 아름다운 매수 기회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은 실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하락장이거나 하락장세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2017년 12월, 뭐 2019년 6월달 이때 약간 로컬 탑이 있었고요. 21년은 더블 탑 기억하시죠? 24년 3월달 뭐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12월 초 트럼프 랠리 그럴 때 높았어요.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 굉장히 높았죠. 요럴 때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실은 매도 기회에 가깝겠죠. 보통은 상승장이거나 상승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 금도 오를 거라 봅니다. 금도 장기적으로 또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저는 훨씬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달러의 강도, 이제 세기가 되겠죠. 좀 DXY가 한 98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60년 이상의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1970년대부터. 근데 대체적인 지금 흐름은 뭡니까? DXY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80년 이후로 현재까지 낮아지는 게 이제 대체적인 추세. 이걸 제가 볼 때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10년, 15년 단위로 제가 이걸 한번 끊어본 겁니다. 80년대는 이렇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DXY가, 달러가. 그 다음에 90년대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 2000년대는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2010년대는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어떨까? 20년대 시작했죠. 지금 물론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은 떨어질 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DXY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부터 최소 3년, 4년, 5년 정도는 저는 더 낮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 전쟁이 난다, 관세 폭탄 또 어디서 막 빵빵 터트린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DXY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달러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자산 시장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달러가 강하면 자산이 다 죽어요. 달러가 약하면 코인, 주식, 뭐 금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코인 언제 팔아요? 저는 이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게 사실 뭐 근데 트랙 레코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DXY 제가 지금 90이라고 적었는데 요 라인에 닿았을 때가 2017년 12월 달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21년도 3월 달, 4월 달 요때 90 여기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은 얼마라고요? 9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 90 요 라인을 한번 터치는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불장이다, 뭐 상승장이다, 폭등장이다, 포모다 나오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립토 시총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이제 시가총액입니다. 뭐 알트코인 시총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22년도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죽 썼다. 아주 뭐 이거 지루했죠. 그리고 24년 8월 달 요때는 그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5년 4월 달은 그 이제 관세 폭탄 뭐 리버레이션 데이다. 기억하시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리버레이션 데이 그 관세 폭탄 때보다 지금 알트의 시총이 조금 더 낮을 수도 뭐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 선택을 받은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알트코인 시총 재미없거든요. 매수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ETF가 승인이 됐거나 월가의 전통 금융기관들 또는 큰 어떤 글로벌 국제 기관들이 선택을 해놓은 시총이 큰 코인, 그 코인 위주로 사기에 너무 좋다. 이건요, 이제 시가총액 알트코인인데 제일 위에 큰 거 10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찐 알트코인 시가총액이죠. 22년도 마찬가지로 재미없었고요. 24년, 25년 지금 아까보다 그 높이가 더 낮죠.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코인일수록 지금 더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들캡 또는 뭐 스몰캡 코인들 있죠. 저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다면 1%, 2%, 3%지 그 이상은 이건 저는 그 도박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되고요. 근데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엄청난 혁신은 알트코인에서 나온다라고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혁신은 알트에서 나와요. 비트로 할 수 있는 건 뭐 엄청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트는 저는 거의 다 사라질 거라 봅니다. 정말 거의 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혁신은 알트에서 나오는데 아주 극소수의 알트코인들만 뭐 자산 토큰하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AI, 에이전트다, 어쩌고 저쩌고, 6G다, 자율주행에 깔린다고요. 그 망에 깔릴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에서는 말도 못할 초양극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알트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대략 현재 한 60 언저리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전 버틸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오래 버틴다. 2017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97에서 36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불장이었죠. 이 빨간색은 불장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도미넌스가 올라갔다. 이제 뭐 하락장이죠. 4년 주기에 의하면 그렇죠. 1년 동안 비트코인 도미넌스 21년도 떨어졌죠. 이때 뭐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많이 올랐죠. 뭐 한 67입니까? 66까지 올랐었고 지금 60 언저리에서 실은 버티고 있어요. 실은 작년에 이게 더 떨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이렇게 버틸 줄 저도 이거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비트코인 잘 버티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불장, 심지어 탈출할 시점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되면 될까요? 2017년 12월 달, 2018년 1월 달 이게 36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낮으면 이제 알트코인 폭발하는 거거든요. 21년도는 이게 4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까지. 지금은 몇이라고요? 지금 한 60 정도 됩니다. 많이 높죠. 그러니까 알트가 많이 지금 쪼그라들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뭐 라인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대충 한 40 중반, 45, 6, 7, 8 요 정도의 터치를 한다. 그러면 알트가 날아가고 그때는 우리가 알트코인 한번 털어낼 시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전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너무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이건 뭐 현물 ETF도 있을 거고 이제 그 기관들이 비트코인 위주로 지금 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부터 뭐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트보다 알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상대적인 시가총액이. 근데 그렇다고 뭐 저 밑에 있는 미들캡, 스몰캡이 다 날아가냐? 저는 어렵다라고 당연히 보고요. 또 양극화. 선택받았던 그 코인들 위주로 돈이 전 세계 자본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생각해 보십시오. 뭐 M7이다. 뭐 AI도 뭐 하이퍼스케일러다. 뭐 그 위주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면 뭐 이거 뭐 거의 뭐 안 꼽는 찐빵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현상이 저는 이 코인 시장에도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최소 이하로 내려가 줘야 되고 달러 인덱스도 한 90 정도로 찍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삶을 잘 사시면 참 좋겠다. 저도 자기 삶을 잘 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을 해봐. 항상 이제 좀 이제 믿음이 부족하면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한번 뭐 고려해 볼게. 항상 뭐 이런 그 느낌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뭡니까? 증명이 되면 기회가 있습니까? 원베일리 아파트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그러면 어떨까요? 아직은 증명이 제가 볼 때 전혀 되지 않았고요. 제가 볼 때 정황상 증명이 될 미래적인 그 증거가 제 눈에 솔직히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증명이 퍼블릭하게 됐습니까? 안 됐죠. 사람들이 뭐 가격이 오르면 와 이제 진짜 뭐가 온다라고 합니까? 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여전히 불신 단계에 있고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